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김동원 지사입니다. 지난주는 너무 무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대표님들과 직원들이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노력과 일정이 이 나라를 살리는 초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 중에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회계 자료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건강진단서입니다. 오늘은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계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잠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유를 재무제표만 보고 알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재무제표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국세청의 세무신고, 은행의 대출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째로 기업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고, 법인기업은 대표자와 별개인 법적, 경제적, 독립실체를 가지기 때문에 자금 입출금 시 제약이 따르고 기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자료는 회사가 세금 계산할 때 또는 은행 대출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국가나 투자자, 거래처, 직원 등 많은 이해관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자료이다. 또 그중에서 대표가, 경영자가 가장 잘 알아야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흔히 은어로 얘기하는 자판기, 자금이나 판로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계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지한 회계 정보를 가지고 투자 기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네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5가지 보고서를 안다. 세 번째, 각 보고서가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지를 안다. 오늘은 이 사항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건강진단서입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액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는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기업도 1년에 한 번 결산을 통하여 재무상태, 경영 성적, 자금 유동성 등을 파악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말씀드리면은 재무제표는 대표나 은행이나 투자자나 정부나 거래처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자료이고, 이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잘 알아야 이 많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것은 5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2가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아마도 좀 익숙한 용어일 텐데, 뒤에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 주석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목적이 국세청 신고에 있고,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갑니다. 보통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 주석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무사무실에서 이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낯선 용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업회계 기준서에 있는 법적 서식이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들이 이거를 좀 들어주시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특정 시점이라고 하면 결산 시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회사별로 다르고 또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은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또는 어떤 법인은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회계법인을 일일 회계년도를 설정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일일 회계년도로 사용합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기준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건물이 20억 있다. 은행 대출이 18억이라면 우리 자본은 2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흔히 속어로 얘기하는 게 저희 아파트 중에 거실 빼고 나머지 은행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무상태표는 전체 회사의 규모 중에서 과연 내 자산이 얼마고 남의 자산이 얼마냐 이거를 알아보는 표입니다. 차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은 회계년도, 다시 말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사의 영업실적입니다. 얼마를 팔고 얼마를 써서 이익이 얼마나 남았냐 이거를 계산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것도 손익계산서 세부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 변동표입니다. 이거는 기초와 기말로 나눠서 나의 자산이 얼만큼 변동이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기초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회계년도의 시작점 1월 1일에 내 자산은 얼마였고 그 연도 중에 늘고 줄은 거, 여기서 자산이 느는 거는 내 자본이 느는 거는 자본을 증자를 했다든지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내 자본이 늘고 배당을 한다든지 감자를 하면은 내 자본이 줍니다. 이런 1년 동안의 증감 현황을 가감해서 12월 31일은 내 자본이 얼마인지를 변동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표가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자조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났는데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10억을 하고 이익도 그 중에서 한 3억이 났다. 이렇게 해도 이걸 다 외상 매출해서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은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원천을 영업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재무활동이냐로 나눠서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도 별도 강의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연간 매출이 100억이고 이익이 5억이 났다. 근데 실제 통장에 잔고는 300만 원밖에 없다. 이게 매출 채권 회수가 지연이 된 거죠. 물건을 열심히 팔았는데 물건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어떤 쪽으로 가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이 흑자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재고재산이 우리 10억이다. 이 10억이 뭔지를 모릅니다. 재고재산의 종류, 이게 원재료인지 제공품인지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재고재산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법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설명해주고 또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소송 사건이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장래에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는 재무제표에 표시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석에 기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변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주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석도 꼭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보통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주석, 자본변동표 이런 순으로 읽어갑니다. 연금 가장 중요한 손익계산서 이익이 나면은 다 용서가 되죠. 이익이 많이 나면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은행 대출도 해주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개별 항목별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5가지 간략하게 바라봤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대표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가, 번 돈이 회사에 남아 있는가, 빚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여러분이 아는 단기 순이익 말고 이익이 4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총리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단기 순이익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4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이 좀 10분이라도 짧게 하다 보니까 한두 주제만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꼭 요 다뤄진 것들은 대표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제품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읽을 수 있는 CEO가 회사를 성장시킵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